안녕하세요. 2020년 겨울학기 수학적 사고 29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교재의 6장 2절 부피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3차원 공간에 어떤 입체가 있어요. 자, 그럴 때 그 입체를 이렇게 생겼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럴 때 그 입체 S를 양쪽 끝을 X는 A라는 평면과 X는 B라는 평면으로 잘라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X의 값이 A가 되는 부분이 이렇게 잘렸어요. 자, 그럴 때 이렇게 나온 단면을 이쪽 부분의 X를 A의 값이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 단면을 이 입체의 왼쪽 끝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오른쪽도 X의 값을 B만큼 움직여서 여기 평면입니다. X는 B. 이 평면으로 이 입체를 이렇게 절단했다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자, 그럴 때 이만큼 잘라져 나왔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 입체가 여기 입체를 S라고 할까요? 이 입체가 X는 A라는 식을 갖는 평면과 X는 B라는 식을 갖는 평면에 의해서 잘려 나왔다라고 생각하면 이 평면에 접해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쪽 축을 이렇게 이 양쪽 끝에 있는 이 단면과 수직이 되는 축을 하나 선택을 하고 이 수직이 되는 축을 X축이다 이렇게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럴 때 이 입체의 부피를 구하고 싶어요. 그 부피를 구하는 방법을 이제 생각을 할 겁니다. 그럴 때 여기 X의 값을 X라고 선택을 해서 이 점을 지나가는 X축의 수직이 되는 그런 평면. 자, 이 평면이 이렇게 생겼다라고 가정할 수 있죠. 그러니까 그 평면을 이렇게 있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양쪽 끝에도 이렇게 X는 B라는 평면과 X는 A라는 평면으로 쳐낸 거죠. 그럴 때 이 평면, 이 평면에 의해서 이 입체가 이렇게 잘려 나온 단면이 생겨요. 이렇게 이 뒤쪽은 안 보인다라는 뜻으로 이렇게 점선으로 그어볼까요? 자, 그러면 입체가 이만큼 잘려 나왔어요. 그럴 때 여기 값이 x일 때 요 단면에 면적이 있겠죠? 단면적. 이 단면적을 면적, 영어로 area라고 하니까 영문자 a로 써볼게요. 이 단면적을 a라고 표시할 텐데 여기가 x일 때의 단면이다라는 뜻으로 x의 함수처럼 이렇게 ax 이렇게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럴 때 이 단면적이 ax다라고 하면 단면적이 ax다 이렇게 가정을 하면 이 입체 s의 부피가 어떻게 표현되냐? 이 부피는 발륨이란 뜻으로 V라고 쓸게요. 그럴 때 V는 여기 x가 움직인 이 범위 A부터 B까지 이 임의의 x에 대해서 얻을 수 있는 단면적 ax 이것을 적분하면 됩니다. 인티그럴 a부터 b까지 ax dx 이렇게 얻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정리하면 부피를 구하는 공식은 단면적을 적분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단면적을 적분하면 부피를 얻을 수 있다. 이게 공식입니다. 이게 첫 번째 방법입니다. 두 번째 방법은 이제 다음 시간이 되면 배울 거예요. 원통 쉘이라는 걸 이용하는 방법인데 그건 뒤에 가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배우는 것은 이 첫 번째 방법이에요. 단면적을 적분하면 부피를 얻을 수 있다. 자, 그렇다면 단면적이 이렇게 AX라고 주어졌을 때 적분하는 변수가 X지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독립변수, 독립변수 X라는 것은 어떻게 결정하냐라는 게 중요한 거죠. 단면이 주어져 있으면 이 단면하고 수직으로 만나는 곳이에요. 이렇게.
독립변수의 축이라는 것은 단면을 포함하는 평면이 있죠. 예, 그 평면에 수직이 되는 그런 축입니다. 자, 그래서 이 단면 안에서 이렇게 선을 두 개 그었다면 이것하고 모두 이렇게 수직이 돼야 돼요.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독립변수라는 것은 단면 수직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이 방법을 써서 이제 부피를 계산을 해볼 텐데 이 방법을 쓴다라는 것은 단면적을 구하기 쉬운 쪽으로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셔야 돼요. 단면적을 계산하고 그 단면적을 적분을 해야 그래야 여러분들이 부피를 구할 수 있어요. 자, 그러니까 당연히 단면적을 계산하기 어렵다 그러면 그걸 다시 적분해야 부피를 얻을 수 있는데 부피를 구하는 자체가 어려워지겠죠. 그러니까 단면적을 적분해서 부피를 구하는 이 방법을 사용하려고 한다면 당연히 여러분들은 단면적을 얼마로 계산을 할 건지 어떤 쪽을 단면으로 설정을 할 건지 이걸 먼저 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단면적을 계산하기 쉬운 쪽을 단면으로 설정을 하시고 독립변수는 단면의 수직인 축을 하나 선택하시면 되고 그러니까 독립변수의 축은 당연히 결정이 되는 거죠. 단면이 먼저 결정되면 거기에 수직인 축이 그냥 독립변수의 축이 되는 거죠.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왜 이렇게 되는 건지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그렸던 것처럼 여기 독립변수의 축이 있다고 할까요? X축이라고 설정을 해볼게요. 그때 X축의 수직이 되는 이런 입체가 있어요. 이렇게. 자, 그럴 때 이렇게 이 입체의 왼쪽 끝과 오른쪽 끝, 이 부분은 X의 값이 A부터 여기 X의 값이 B까지 움직인다. 이렇게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이 입체를 n개로 나눌 거예요. 우리 정적분을 이용하려고 하는데 n개로 나눴어요. 자,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이렇게 해서 세 번째, 네 번째 해서 n번째까지 n개로 나눴습니다. 자, 그러면 이 n개 입체의 조각이 생겼죠. 그럴 때 이 각각의 입체, 작은 입체 조각의 부피를 계산해서 전부 더해주면 당연히 전체 입체의 부피가 되겠죠. 그러면 문제는 첫 번째 입체의 조각은 어떻게 부피를 구할 거고 두 번째 조각은 어떻게 구할 거고 마지막에 n번째 조각은 어떻게 부피를 구할 거냐라는 거죠. 모두 같은 방법으로 부피를 계산할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일반적으로 i번째 조각을 선택을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번호를 붙여요. a를 x0 우리 정적분에서 번호를 붙여봤었죠. b를 xn 이렇게 해서 n개 구간으로 나눕니다. 파티션을 줍니다. a부터 b까지 구간을 n개로 등분했어요. 자, 그럴 때 이제 여기 이 가운데 부분을 i번째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쪽은 xi-1이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여기는 xi가 되겠죠. 네, 이렇게. 자, 그러면 이 i번째 구간이 생겼어요. 그 구간에 해당하는 입체 조각이 있어요. i번째 조각. 그렇죠? 이 i번째 조각의 부피를 계산할 텐데 실제로 계산하려면 어려우니까 근사값을 선택할 겁니다. i번째 구간에서 표본점을 선택해요. 우리가 xi 스타라는 기호로 사용했었죠. 자, 그럴 때 이 표본점을 지나가는 이런 평면을 선택합니다. x는 xi 스타라는 평면이 되겠죠. 그렇죠? 예, 여기가 x는 xi 스타 이렇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 평면으로 이 입체를 쳤을 때 이렇게 절단되어 나오는 단면이 이렇게 생겨요. 그렇죠? 자, 그럴 때 여기 단면이 있습니다. 예, 이 단면의 넓이, 단면적을 우리 이렇게 정해 볼까요?
A, xi 스타라고 두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입체 i번째 입체 조각의 부피를 실제 입체 부피를 계산하면 되는데 그게 어려우니까 이렇게 할 거예요. 이 단면이 있었죠. xi 스타를 이렇게 잘라낸 거, 이 단면을 실제 기본적인 면으로 갖고 높이를 이만큼 구간의 길이로 갖는 원 기둥을 생각할 거예요. 원 기둥이 아니죠. 여기가 원이 아니니까 기둥을 생각할 거예요. 단면은 이 단면처럼 똑같이 생긴 xi 스타를 지나가는 이 단면, 이 부분을 가지고 쭉 스위프 아웃, 한번 밀어서 생기는 그 기둥입니다. 자, 그럴 때 그 기둥이 이렇게 생겼다고 할까요? 이만큼 여기까지 밀었어요. 자, 그럼 기둥이 이렇게 생깁니다. 그렇죠? 그럴 때 이 기둥의 부피를 근사값으로 사용할 거예요. 이렇게 사용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기둥의 부피는 어려운 게 없죠. 예, 여기 밑에 있는 이 단면, 이 넓이에다가 이 기둥의 높이를 갖다 곱하면 그냥 기둥의 부피를 구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 기둥의 높이가 되는 것은 바로 이 구간의 길이죠. i번째 구간이니까 xi-1부터 xi까지 구간의 길이죠. 그렇다면 xi에서 xi-1을 빼주면 되죠. xi-xi-1을 우리가 del xi라는 기호로 사용했죠. 그렇다면 이 기둥의 높이는 del xi가 됩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이 기둥의 부피는 이 단면의 넓이 a xi 스타하고 그 기둥의 높이 del xi하고 곱하면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기둥의 부피는 axi 스타 곱하기 del xi가 됩니다. 그렇죠? 자, 그렇다면 이 기둥의 부피라는 것은 실제 입체의 부피하고 차이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근사값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n개 입체 조각을 전부 부피를 계산할 때 이렇게 기둥의 부피로 쓸 거예요. 그렇다면 그걸 다 더하면 시그마 i는 1부터 n까지 a xi 스타 곱하기 del xi가 나오겠죠. 예, 그러면 이게 실제 입체 부피의 근사값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것을 n개 조각으로 나눈 것을 n을 무한대로 보내면 즉 n이 100이다 그러면 그 입체를 100개로 나눈 거죠. 예, 그때 생긴 오차하고 n이 1000이다 그러면 입체를 1000개로 나눈 건데 1000개로 나눴을 때 오차하고 차이를 생각해 보면 돼요. 그 구간을 많이 나눌수록 오차가 점점 작아지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정적분해서 했던 것처럼 여기다가 n을 무한대로 보내는 극한을 취하면 그때 이 극한이 존재한다면 바로 오차는 0으로 갈 거고 그리고 그 값은 이 실제 입체의 부피가 되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실제 입체의 부피는 우리가 기둥의 부피 a xi 스타 곱하기 del xi 그걸 다 더한 것에 n이 무한대로 갈 때의 극한 이것하고 같아요. 자, 그렇다면 이제 이 값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 부피를 표현해 보니까 부피를 계산한 이 식의 리미트 시그마 del xi가 있어요. 그렇죠? 리미트 시그마 del xi는 인티그럴 a부터 b까지 dx다. 정적분으로 표시할 수 있는 값이죠. 그렇죠? 자, 그렇다면 남는 것이 피적분 함수가 되네요. a xi 스타. 그런데 xi 스타는 표본점이니까 이 정적분 기호로 바꿀 때에는 독립변수 x로 바꿔주면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x의 값이 x일 때 단면적 ax 이것을 a부터 b까지 적분해주면 이 입체의 부피가 된다라는 뜻이죠. 어렵지 않죠? 자, 그래서 첫 번째 방법을 이제 확인해 봤어요. 단면적을 적분하면 부피를 얻을 수 있다. 그렇죠? 단면적을 적분해서 부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건 공식으로 기억하면 되는데 단면적을 구하기 쉬운 쪽을 선택을 하시고 그렇죠? 단면적 계산하고 x일 때, 임의의 점 x일 때
단면적이 어떻게 되나 AX 계산하시고 그리고 나서 그 단면의 수직이 되는 그 축이 독립변수가 뭔가 선택을 하시고 그 변수를 가지고 적분해 주시면 됩니다. 예, 단면 선택하고 독립변수는 단면의 수직인 축이다. 어렵지 않죠? 예,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예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예, 예제 1번 볼까요? 반지름이 R인 9의 부피가 3분의 4파이 R 3승인 걸 보여라 그랬어요. 우리 앞에서 미분 파트에서 예, 그 9의 부피를 3분의 4파이 R 3승이다라고 사용한 적이 있었죠. 예, 이제 적분을 배웠으니까 이걸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9라는 것이 이렇게 있다라고 가정을 해볼까요? 9의 부피를 계산해야 돼요. 반지름은 R입니다. 그런데 9는 위치가 달라졌다고 해서 부피가 달라지진 않죠. 반지름이 똑같은 반지름이 R인 9라고 하면 어느 위치에 있든지 당연히 9의 부피는 똑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9의 부피를 계산하기 가장 쉬운 위치에다가 그 9를 놓고 부피를 계산하는 것이 가장 간편한 거네요. 그렇죠? 자, 그런데 9라든지 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계산하기 가장 쉬운 곳은 중심을 원점에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중심을 원점에 맞춰 보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 원점 O가 있어요. 여기가 이 9의 중심하고 일치한다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마찬가지로 단면적을 적분해서 우리가 부피를 계산할 거니까 당연히 단면을 구하기 쉬운 쪽을 선택하면 되는데 9는 중앙을 중심으로 어느 쪽에서 바라보더라도 대칭의 모양을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특별하게 어떤 쪽을 단면으로 선택해야 된다라는 그런 것이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편하게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중심만 원점에 맞춰 두고 우리 이렇게 축을 먼저 설정해도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이쪽 축을 편하게 X축이라고 해볼까요? 그렇다면 9의 반지름이 R이라고 했으니까 중심이 원점에 있어요. 그렇다면 여기 끝에 있는 요 점, 9 위에 있는 요 점, 중심에서 9에 있는 이 점까지가 거리를 재면 9의 반지름이 되겠죠. 그렇다면 여기가 R이 되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 여기 독립변수의 축이 X축이고, 여긴 0이고, 여긴 R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단면을 설정해야 돼요. 독립변수의 축의 수직이 돼야 돼요. 그건 바뀌면 안 됩니다. 이렇게 수직으로 한번 거볼까요? 그때 여기 x의 값이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 평면이 이 9를 치면 이렇게 원판이 생깁니다. 그렇죠? 단면적은 이 원판의 넓이가 되겠네요. 원의 넓이니까 당연히 반지름이 필요하지요. 그렇죠? 원의 반지름을 이렇게 이만큼인데 이걸 계산하면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긴 9의 중심이고 이 끝에는 즉 이 원에 있는 이 점 여기까지 거리 이 끝에 있는 요것은 중심에서 이렇게 거리니까 이 9의 반지름이에요. R이지요. 그렇죠? 그렇다면 여기 직각삼각형이 생겼네요. 이만큼 그렇죠? 그렇다면 이만큼 이 직각삼각형의 밑변의 길이는 원점에서 x까지니까 x가 되겠죠. 빗변의 길이는 9의 반지름 R이죠. 그렇다면 여기 높이는 루트 밑변하고 높이하고 제곱해 더하면 빗변의 제곱이 돼야 되니까 루트 r제곱 마이너스 x제곱이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단면적 AX를 구해라 그러면 그 반지름이 루트 r제곱 마이너스 x제곱이니까 파이 곱하기 반지름의 제곱. 그렇다면 파이 곱하기 루트 하는 것의 제곱. 그렇죠? 루트를 제곱하면 루트만 치우면 되죠. 그래서 r제곱 마이너스 x제곱. 어렵지 않죠? 자, 그렇다면 이제 단면적은 파이 곱하기 r제곱 마이너스 x제곱이에요.
예, 그렇다면 이제 부피를 계산하면 됩니다. x가 어디부터 어디까지 움직이냐라는 건데 당연히 여기 원점으로 놨으니까 이렇게 양의 방향 쪽으로 이렇게 증가한다라고 하면 여기 마이너스 r부터 여기 플러스 r까지 움직이겠죠. 그렇죠? 그런데 9는 중앙을 중심으로 대칭이니까 이 오른쪽 부분의 부피를 2배 하면 됩니다. 그럼 식 설정하는 게 쉽죠. 그래서 부피는 2배, 그리고 오른쪽 부분을 계산할 거예요. 이제 오른쪽 부분이니까 x는 0부터 r까지만 움직이면 되지요. 그렇죠? 단면적은 여기 그대로 가져오면 됩니다. 파이 곱하기 r제곱 마이너스 x제곱. 그렇죠? 그리고 이제 적분하면 되겠어요. 자, 그럼 이제 계산하면 되겠죠? 예. 그래서 파이는 상수니까 적분기호 밖으로 나가고 2파이 앞에 2가 있었습니다. r제곱 마이너스 x제곱은 적분하면 되는데 r제곱은 상수니까 x로 적분하면 r제곱 x. 그렇죠? x제곱을 적분하면 3분의 x의 3승. 뺄 거니까 마이너스. 다 됐죠? 적분 구간은 0부터 r까지. 그렇다면 R 대입한 것에서 0 대입한 걸 빼주면 되죠. 그렇죠? 그런데 0 대입하면 X도 0이고 X의 3승도 0이니까 0 대입한 건 0으로 떨어져 나가죠. 예, R 대입한 것만 남았어요. R을 대입하면 앞에 항은 R의 3승, 뒤에 있는 항은 3분의 R의 3승. 뺄 거니까 마이너스. 그렇죠? R의 3승에서 3분의 R의 3승을 빼주면 3분의 2 R의 3승. 다 됐죠? 거기다 2파이를 갖다 곱하면 됩니다. 2파이 갖다 곱하면 3분의 4파이 R의 3승. 어렵지 않죠? 예, 이렇게 해서 반지름이 R인 9의 부피가 3분의 4 파이 R의 3승이다 라는 걸 보였습니다. 확인했죠? 자, 그렇다면 한 문제 더 풀어보겠습니다. 예, 예제 2번 볼까요? 0에서 1까지 곡선 y는 루트 x 아래에 있고 x축 위에 있는 영역을 x축을 중심으로 회전시켰을 때 그때 생기는 입체의 부피를 구해라 그랬어요. 그려보겠습니다. 자, xy 평면이 있어요. 여기 원점이고 x축, y축. y는 루트 x라는 것은 포물선이죠. 원점을 지나갑니다. y는 루트 x. x축 위에 있으면서 이 곡선 아래쪽에 있는 부분. 그런데 x가 0부터 1까지 움직였어요. 여기 0이고 여기 1이라고 할까요? 그렇다면 곡선 아래에 있고 x축 위에 있는 영역은 여기죠. 그렇죠? 이것을 x축을 중심으로 회전시켰어요. x축 여기 있습니다. 이걸 중심으로 회전시키면 이렇게 회전되죠. 그렇죠? 예, 이렇게 해서 입체가 이렇게 회전체가 하나 생깁니다. 그때 생기는 이 회전체의 부피가 얼마냐 이렇게 묻는 거죠. 그렇죠? 자, 그렇다면 이렇게 회전시켰으니까 회전되었다라는 것은 원을 그리는 거예요. 그렇다면 면적을 구하기 쉬우니까 이렇게 회전되는 이 방향을 단면이 나오게 설정을 해주면 되지요. 그렇죠? 그렇다면 단면을 이렇게 설정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단면을 이렇게 설정했어요. 그렇다면 이 단면하고 수직이 되는 이 x축이 바로 독립변수의 축이지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독립변수까지 자동으로 결정됐습니다. 예.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들이 계산하는 것은 단면적만 계산하면 되는데 단면적은 당연히 이만큼 이렇게 원판이 생겼죠. 그렇죠? 예. 여기 있는 값을 x라고 했을 때 이 원의 넓이가 얼마냐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반지름은 이만큼 높이가 되겠죠. 근데 여기 x일 때 높이라는 것은 이 곡선 위에 있는 거니까 이 곡선의 식이 y는 루트 x죠. 그렇다면 여기 있는 요 길이가 루트 x죠. 그렇죠? 그렇다면 ax라는 것은 예, 파이 곱하기 반지름 루트 x의 제곱. 그렇죠? 그래서 파이 x가 됩니다. 예, 반지름이 루트 x인 원의 넓이니까
당연히 그거 제곱하면 x, 파이 곱하면 파이 x 해서 단면적은 파이 x죠. 그렇죠? 그렇다면 x는 여기 0부터 여기 1까지 움직였죠. 이제 단면적을 적분해 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 입체의 부피는 인티그럴 0부터 1까지 단면적 파이 x를 적분한 거 어렵지 않죠? 예, 이제 계산하면 되겠어요. 파이는 상수니까 나가고 x를 적분하면 2분의 x의 제곱 0부터 1까지 적용합니다. 1 대입한 것에서 0 대입한 걸 빼주면 되는데 0 대입하면 0의 제곱 0이죠. 떨어져 나가고 1 대입하면 1 제곱해도 1이니까 2분의 1이죠. 앞에 파이가 곱해졌으니까 2분의 1 파이. 어렵지 않죠? 네, 이렇게 부피를 구해봤습니다. 자, 한 문제 더 풀어볼까요? 예제 4번 보세요. 직선 y는 x와 포물선 y는 x제곱으로 둘러싸인 영역을 x축을 중심으로 회전시켰다. 그때 생기는 입체의 부피를 구해라 그랬어요. 역시 그림을 그려보겠습니다. y는 x, 원점을 지나가는 직선이죠. 여기 원점, 이렇게 y는 x, y는 x제곱, 원점을 지나가는 포물선이죠. y는 x제곱. 그걸로 둘러싸인 영역이다라고 했으니까 이만큼이죠. 만나는 곳은 두식 x제곱과 x를 같다라고 놓으면 됩니다. 그렇죠? x제곱이 x다라고 두면 넘겨서 x제곱 마이너스 x가 0이니까 x로 묶어내면 x 마이너스 1은 0이다. 그러니까 x는 0이거나 1이거나 둘 중에 하나다. 여기 0이니까 여긴 1이네요. 그렇죠? 자, 그러면 둘러싸인 영역은 이렇게 됐어요. 이것을 x축을 중심으로 회전시켰으니까 이렇게 회전되겠죠. 그렇죠? 자, 그렇다면 바깥쪽에는 이 직선이 회전돼서 이렇게 콘 모양이 생겼을 거고 안쪽에는 이 포물선이 회전됐으니까 이렇게 안쪽에 이렇게 포물선 모양이 이렇게 나오겠죠. 그렇죠? 그렇다면 역시 이렇게 회전됐으니까 회전체의 부피를 구해라 그러면 회전되는 방향으로 원이 생겨요. 그러니까 단면을 원이 생기게 자르면 됩니다. 자, 그럼 여기가 단면. 그렇죠? 그렇다면 단면의 수직이 되는 이 x축이 바로 독립변수의 축. 예, 이렇게 설정하면 되죠. 그렇죠? 예, 그렇다면 이제 단면적을 계산해 주면 됩니다. 단면적은 바깥쪽에 여기 직선이 이렇게 회전하면서 원을 하나 만들었고 안쪽에는 포물선이 회전하면서 또 원을 하나 만들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단면적은 여기 이렇게 두 개 원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두 원의 사이에 있는 이런 원환면이 되지요. 그렇죠? 이 원환면의 넓이를 계산하면 됩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이 원환면의 넓이는 당연히 바깥쪽에 있는 원의 넓이에서 안쪽에 있는 원의 넓이를 빼주면 되죠. 그렇죠? 둘 다 원의 넓이니까 반지름만 알면 됩니다. 바깥쪽에 있는 원은 이만큼이에요. 직선 y는 x 위에 있는 거니까 이 x 값을 x라고 하면 y 값도 x가 돼야 되겠죠. 그렇죠. 그렇다면 바깥쪽에 있는 원은 반지름이 x입니다. 그러면 파이 곱하기 반지름 x의 제곱. 그렇죠. 거기서 안쪽에 있는 원은 이만큼인데 예, 이만큼은 여기가 x일 때 이 포물선의 식이 x제곱이죠. y는 x제곱. 그렇죠? 그렇다면 높이는 당연히 x제곱이겠죠. 그러니까 파이 곱하기 x제곱의 제곱. 그렇죠? 해서 이 넓이는 파이 x제곱 마이너스 파이 x의 4승. 이렇게 생겼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 단면적을 계산했습니다. 해서 단면적은 파이 묶어내면 x의 제곱 마이너스 x의 4승이에요. 다 됐죠? x는 0부터 1까지 움직였으니까 부피는 0부터 1까지 해서 단면적을 적분하면 됩니다. 인티그럴 0부터 1까지 파이 곱하기 x제곱 마이너스 x의 4승 dx. 다 됐네요. 예, 그렇다면 적분만 하면 되겠죠? 파이는 상수니까 그냥 곱해두고 x제곱 적분하면 3분의 x의 3승
x의 4승을 적분하면 5분의 x의 5승, 0부터 1까지 1 대입한 것에서 0 대입한 걸 빼줄 텐데 0 대입하면 x의 3승도 0, x의 5승도 0, 둘 다 0이죠. 1 대입한 것만 남죠. 1 대입한 것은 3분의 1 마이너스 5분의 1, 통분하면 15분의 5 마이너스 3, 2가 되죠. 거기에 파이가 곱해져 있으니까 15분의 2파이. 어렵지 않죠? 예,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한 문제 더 풀어보겠습니다. 예제 5번 볼까요? 직선 y는 x와 포물선 y는 x제곱으로 둘러싸인 영역을 직선 y는 2를 중심으로 회전시켰다. 그때 생기는 입체의 부피를 구해라 그랬어요. 자, 이번에는 회전축이 달라졌습니다. 그렇죠? 도형은 아까하고 똑같네요. 예, 도형을 한번 그려볼까요? y는 x란 직선이 있고 y는 x, y는 x제곱이라는 포물선이 있어요. 원점을 지나가는 포물선. 둘러싸인 영역은 여기고 교점 x와 x제곱을 갖다가 놓으면 x가 0이거나 1이거나 그렇죠? 그런데 이번에는 여기가 1이면 여기 y 값도 당연히 1이죠. 예, y하고 x가 같은 곳에 1 대입하면 y도 1이니까 그렇다면 y는 2라는 것은 이만큼 위에 있겠네요. 그렇죠? 자, 그럼 여기 회전축이 이렇게 위에가 있습니다. 예, 위에 y는 2가 있어요. 이걸 중심으로 회전시켰으니까 여기 위 이게 안쪽을 이렇게 형성하죠. 그렇죠? 이쪽이 이렇게 회전하면서 바깥쪽을 형성하죠. 그렇죠? 이렇게 회전합니다. 자, 그렇다면 안쪽은 직선이 회전돼서 이렇게 모양이 생겼을 거고 바깥쪽은 이렇게 포물선이 회전돼서 이렇게 모양이 형성됐겠죠. 그렇죠? 역시 이렇게 돌면서 원이 생겼으니까 단면은 이렇게 원판이 생기게 설정을 합니다. 단면. 그렇다면 단면의 수직이 되는 이 축이 독립변수니까 독립변수는 x지요. 그렇죠? 자, 그럼 독립변수의 축은 x축이고 이제 단면적을 계산하면 되는데 단면적은 안쪽에 이렇게 직선이 회전되면서 이렇게 원이 하나 생겼어요. 바깥쪽에는 포물선이 회전하면서 이렇게 원이 하나 생겼어요. 아까처럼 역시 원환면이 생겼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 원환면의 넓이를 계산하면 됩니다. 그런데 역시 바깥쪽 원의 넓이에서 안쪽 원의 넓이를 빼주면 돼요. 그렇죠? 자, 바깥쪽 원의 반지름은 이만큼이에요. 안쪽 원의 반지름은 이만큼입니다. 그렇죠? 자, 그렇다면 여기 있는 값을 계산해 보면 됩니다. 여기 있는 값을 x라고 하면 예, 여기서 요만큼은 포물선 위에 있으니까 x제곱이겠죠. 요만큼은 y는 x라는 직선 위에 있으니까 여기가 x면 y 값도 똑같이 x겠죠. 그렇죠? 그렇다면 안쪽 원의 반지름은 여기서 요만큼이지요. 그렇죠? 근데 이만큼은 x축에서 y는 2까지니까 거리가 2지요. 그렇죠? 그렇다면 예, 우리 안쪽 원의 반지름은 요만큼이 x니까 2에서 x를 빼면 됩니다. 2 마이너스 x가 되겠죠. 그렇죠? 바깥쪽 원의 반지름은 이만큼이죠. 이만큼이니까 요만큼이 x제곱이면 바깥쪽 원의 반지름은 2 마이너스 x제곱이지요. 그렇죠? 자, 그럼 반지름을 아니까 두 원의 넓이를 다 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단면적 AX는 바깥쪽 원의 넓이 파이 곱하기 반지름의 제곱인데 바깥쪽 원의 반지름은 2 마이너스 x제곱. 그렇죠? 그래서 2 마이너스 x제곱의 제곱, 반지름 제곱할 거니까 마이너스 안쪽 원의 넓이는 역시 파이 곱하기, 그럼 파이 묶어내고 반지름의 제곱인데 안쪽 원의 반지름은 2 마이너스 x. 그렇다면 반지름 제곱이니까 2 마이너스 x의 제곱. 다 됐죠? 자, 그래서 파이 묶어내고 2 마이너스 x제곱의 제곱에서
2-x의 제곱을 빼주면 됩니다. 전개해서. 그렇다면 2의 제곱, 2의 제곱은 빼주면 사라지죠. 그렇죠? 예. 그리고 여기 x 제곱하는 걸 제곱하면 x의 4승이죠. 마이너스는 제곱해서 플러스 부호로 바뀌니까 x 4승이 하나 있죠. 그렇죠? 그리고 이 가운데 항은 마이너스 2배의 2 곱하기 x제곱이니까 마이너스 4x제곱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x를 제곱할 때 x제곱이 생겨요. 그걸 빼줄 거니까 마이너스 x제곱이 있어요. 그렇죠? 그렇다면 마이너스 4x제곱하고 마이너스 x제곱이니까 마이너스 5x제곱. 그렇죠? 자, 그러고 나면 여기 앞에 항은 4가 뒤에 항 4하고는 없어졌어요. 예, 그러면 뒤에 항에서 이 가운데 항이 남았죠? 2배의 2 곱하기 x. 그러면 2하고 x를 곱했으니까 4x. 부호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그런데 앞에 그걸 뺀다는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플러스로 바뀌죠. 플러스 4x. 전개가 끝났죠? 자, 그러면 ax는 파이 곱하기 x의 4승 마이너스 5x제곱 플러스 4x 이렇게 됩니다. 예, 이제 적분하면 되죠. x의 범위는 0부터 1까지 움직였어요. 독립변수가 x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부피는 인티그럴 0부터 1까지 단면적을 적분하자. 단면적은 전개해 보니까 파이 곱하기 x의 4승 마이너스 5x제곱 플러스 4x. 다 됐죠? 이거 적분하면 됩니다. 예, 파이는 상수니까 그대로 두고 x 4승 적분하면 5분의 x의 5승 마이너스 5x제곱을 적분하면 x제곱이 3분의 x의 3승으로 적분이 되니까 마이너스 5 곱하면 마이너스 3분의 5x의 3승. 그렇죠? 4x를 적분하면 x의 적분이 2분의 x의 제곱이니까 4 곱하면 2x의 제곱. 다 됐습니다. 0부터 1까지 적용하면 되고요. 0 대입한 건 x의 5승도, x의 3승도, x의 제곱도 다 0이니까 0으로 떨어져 나가지요. 1을 대입하면 5승도 1이고 3승도 1이고 제곱도 1이니까 앞에 있는 개수만 쓰면 되지요. 자, 그럼 파이는 앞에 곱해져 있었고 1 대입한 값은 5분의 1 마이너스 3분의 5 플러스 2. 그렇죠? 2에서 3분의 5를 빼주면 3분의 1. 거기다가 5분의 1을 더한 거니까 통분하면 15분의 3 플러스 5, 8 해서 15분의 8인데 파이 곱해졌으니까 15분의 8파이. 어렵지 않죠? 네, 이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자, 한 문제를 더 풀어보겠습니다. 네, 이제 6번 볼까요? y는 x라는 직선하고 y는 x제곱이라는 포물선으로 둘러싸인 영역을 이번에는 직선 x는 마이너스 1을 중심으로 회전시켰다. 그때 생기는 입체의 부피를 구해라 그랬어요. 자, 똑같이 갑니다. 예, 여기 x축이 있고요. 여기 이렇게 y축이 있고요. y는 x라는 직선이 있고 y는 x, y는 x제곱이라는 원점을 지나가는 포물선이 있고 그럼 여기에 0이고 둘러싸인 영역은 여기죠. 그렇죠? 그때 교점은 x하고 x제곱 같다고 나서 x의 값이 1인 곳 찾았죠. 그렇죠? 자, 그런데 이번에는 이 영역을 x는 마이너스 1이라는 직선을 중심으로 회전시켰어요. 자, 여기를 마이너스 1이라고 할까요? 이 직선이 x는 마이너스 1입니다. 그렇다면 이걸 중심으로 회전시켰으니까 이번에는 이렇게 회전되겠죠. 그렇죠? 예, 가장 멀리 가는 쪽은 바깥쪽에 이렇게 원이 하나 만들어지죠. 그렇죠? 그렇다면 안쪽은 직선이 회전되면서 이렇게 만들어졌을 거고 바깥쪽은 이렇게 포물선이 회전되면서 이렇게 만들어졌겠죠. 그렇죠? 근데 이번에는 이렇게 원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원판이 생기게 이렇게 단면을 주면 됩니다. 그렇죠? 단면을 이렇게 정했으니까 이제는 단면의 수직인 축은 y축이지요. 그렇다면 독립변수는 y가 됩니다. 이제 y로 적분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독립변수는 y가 됐고 이제 단면적을 계산하면 되는데 단면은 안쪽에 이렇게 직선이 회전하면서 이렇게 원판이 하나 생겼고 바깥쪽에 이렇게 포물선이 회전하면서 이렇게 원판이 하나 생겼죠. 그렇죠? 역시 원환면 모양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예, 이렇게 원환면 모양이 생겼어요. 이렇게 보이시죠? 자, 그렇다면 역시 원환면이니까 넓이는 바깥쪽 원의 넓이에서 안쪽 원의 넓이를 빼주면 됩니다. 역시 반지름이 결정하고요. 그렇죠? 근데 여기는 x의 값이 마이너스 1인 곳이에요. 여기는 y축이에요. x가 0인 곳이에요. 그렇다면 이만큼은 마이너스 1에서 0까지니까 거리는 1이죠. 그렇죠? 그렇다면 이만큼 1을 하나 갖고 들어갑니다. 자, 그렇다면 바깥쪽 원의 반지름은 1에다가 이만큼을 더하면 되고 안쪽 원의 반지름은 1에다가 이만큼을 더하면 되죠. 그렇죠. 이때 이 값이 어떻게 표현되냐라는 건데 독립변수가 y입니다. 그러니까 y를 가지고 표현해야 y로 적분을 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렇다면 여기 이 값을 이제 독립변수 y라고 해볼까요? 그렇다면 여기가 y일 때 여기 있는 요 값이 y를 가지고 표현하면 뭐냐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y는 x란 직선에 있어요. y 값하고 x 값하고 똑같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그렇다면 여기가 y다라는 거니까 무엇이 y는 x라는 함수에 의해서 y로 옮겨오냐라는 거죠. 당연히 y는 x라는 함수는 x하고 y하고 똑같은 걸로 옮겨주니까 1을 1로 옮길 거고 2를 2로 옮기겠죠. 그렇다면 무엇을 y로 옮기냐? 그것을 y로 표현해봐라 라고 했으니까 y를 y로 옮긴다 라고 하면 되지요. 자, 그렇다면 여기는 y네요. 그렇죠? 네, 이 값은 y입니다. 자, 그럼 똑같이 해볼까요? 예, 이 값은 y로 표현하면 뭘까라는 건데, 예, 이 점은 y는 x제곱이라는 이 포물선 위에 있어요. 그러니까 y는 x제곱이라는 포물선은 1을 1의 제곱으로 보내줘요. 2는 2의 제곱으로 보내줘요. 그렇다면 무엇을 y로 보내냐라는 거죠. 다시 얘기하면 무엇을 제곱하면 y가 되냐. 그걸 y로 표현해라. 그런 거죠. 그렇다면 당연히 루트 y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 값은 루트 y입니다. 자, 그렇다면 바깥쪽에 있는 원의 반지름은 이만큼이니까 1 플러스 루트 y고 안쪽에 있는 원의 반지름은 이만큼이니까 1 플러스 y가 되겠네. 그렇죠? 자, 그럼 단면적은 바깥쪽 원의 넓이 파이 곱하기 반지름 제곱인데 반지름은 1 플러스 루트 y 해서 1 플러스 루트 y의 제곱. 거기서 안쪽 원의 넓이를 빼주면 되는데 안쪽 원도 파이 곱하기. 그래서 파이 묶어냈습니다. 반지름 제곱인데 안쪽 원은 반지름이 1 플러스 y 해서 1 플러스 y의 제곱. 어렵지 않죠? 자, 그러면 1 플러스 루트 y의 제곱에서 1 플러스 y의 제곱을 빼서 전개하면 됩니다. 예, 여러분들이 이제 할 수 있겠죠? 그 값은 2 루트 y 마이너스 y 마이너스 y 제곱이에요. 이걸 전개하면. 그럼 앞에 파이가 곱해졌으니까 예, 이걸 적분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독립변수는 y니까 독립변수 y가 어디부터 어디까지 움직였냐? 예, 여기 y의 값이 1이지요. 그렇죠? x축부터 했으니까 y가 0인 것부터죠. 그럼 y는 0부터 1까지 움직였어요. 그렇다면 부피는 인티그럴 0부터 1까지 단면적 파이 곱하기 2 루트 y 마이너스 y 마이너스 y 제곱. 이걸 적분하면 되죠. 자, 그러면 원시 함수만 계산하면 됩니다. 파이는 상수니까 꺼내놓고 2 루트 y 적분할 텐데 루트 y는 y의 2분의 1승이에요. 2분의 1에다가 1 더하면 2분의 3입니다. 그럼 2분의 3분의 y의 2분의 3승 이런 거죠. 2분의 3 분모에가 있으니까 뒤집으면 3분의 2입니다. 거기 앞에 2가 곱해지니까 3분의 4가 되죠. 3분의 4 y의 2분의 3승. y를 적분한 것은 2분의 y의 제곱. y제곱을 적분한 것은 3분의 y의 3승. 다 됐죠? 0부터 1까지 대입하면 되는데 0 대입하면 y의 2분의 3승도 y의 제곱도 y의 3승도 0이죠. 해서 0으로 떨어져 나갑니다. 1 대입하면 전부 1이죠. 2분의 3승도 제곱도 3승도 다 1이니까 앞에 있는 개수만 쓰면 되죠. 그렇다면 값은 파이 묶건에 있었고 개수만 쓰면 3분의 4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3분의 1 그렇죠. 3분의 4에서 3분의 1을 빼주면 1이죠.
거기서 2분의 1을 또 빼주면 2분의 1이죠. 파이가 곱해져 있으니까 전체는 2분의 파이다. 어렵지 않죠? 예, 이렇게 부피를 구해봤습니다. 자, 한 문제만 더 풀어보겠습니다. 예제 8번 볼까요? 한 변의 길이가 L이고 그런 정사각형을 밑면으로 갖고 높이가 h가 되는 정사각뿔의 부피를 구해라 그랬어요. 역시 정사각뿔도 위치가 바뀌었다고 부피가 바뀌지 않습니다. 계산하기 편한 곳에 계산하면 되겠죠. 그렇죠? 해서 그 뿔의 꼭지점을 원점에 두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예, 꼭지점의 뿔을 여기다가 이렇게 맞춰볼까요? 자, 그렇다면 정사각뿔이니까 모양이 이렇게 정사각형이 이렇게 생겨야 돼요. 그렇죠? 그때 이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가 예, L입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이만큼도 길이가 L이겠죠. 그렇죠? 그때 뿌리니까 이렇게 예, 이렇게 연결하면 사각뿔이 생기죠. 이렇게 그렇죠? 예, 이렇게 생겼어요. 자, 그렇다면 여기가 정사각형이니까 당연히 단면은 이렇게 잘라내야 정사각형이 나오겠죠. 그렇죠? 이렇게 잘라내겠습니다. 예. 그렇다면 당연히 이렇게 똑같은 모양으로 정사각형이 생겼어요. 그렇죠? 이렇게 정사각형이 생겼습니다. 자, 그럴 때 여기 이 변수를 선택하면 되는데 역시 그냥 편의상 예, 이 독립변수를 이렇게 수직인축으로 잡아서 여기를 x라고 둘게요. 그렇다면 여기 있는 값이 x다. 이렇게 표현된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것은 높이가 h예요. 높이가 h니까 여기 있는 변수의 값, x의 값은 h가 되겠죠. 그렇죠? 자, 그렇다면 단면은 여기 있는 정사각형일 텐데 이 정사각형의 넓이가 얼마냐라는 걸 계산해야 되죠. 그런데 정사각형이니까 한 변의 길이만 계산하면 됩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여기 이렇게 안쪽에 이 단면에 의해서 만들어진 이 뿔하고 전체 뿔하고 닮았죠. 그럼 닮은 비가 선택해야 되죠. 그렇죠. 닮은 비가 성립해야 되니까 그 닮은 비가 여기 원점에다가 이 뿔에 꼭지점을 맞춰놨으니까 여기부터 x까지는 길이가 x입니다. 여기부터 큰 이 원래 있는 이 사각뿔 여기까지는 h죠. 그렇죠. 그렇다면 그 높이의 b x 대 h가 높이의 b가 되죠. 그것하고 이 단면에서 생기는 정사각형 한 변의 길이의 b 이게 닮은 비가 성립해야 되죠. 자, 그렇다면 여기 있는 요 값을 예, 소문자 L로 줄까요? 그렇다면 L 대 이 값은 대문자 L이니까 대문자 L 이렇게 성립해야 돼요. 그렇죠? 우리는 이 소문자 L이 얼마인가가 필요합니다. 닮았으니까 닮은 비가 성립하면 이렇게 곱한 것하고 바깥쪽 곱한 게 같아야 되니까 예, H 곱하기 L하고 X 곱하기 대문자 L하고 같아야 되죠. 그러니까 소문자 L 하는 것은 나누면 H분의 X 곱하기 L이 되죠. 그렇죠? 해서 소문자 L은 H분의 LX다. 어렵지 않죠? 자, 그렇다면 단면적은 정사각형의 넓이인데 한 변의 길이가 H분의 LX입니다. 그렇다면 두 변 곱하면 되죠? 예, 두 변 곱하니까 제곱하면 되죠. 해서 단면적 AX는 H제곱분의 L제곱 X제곱. 예, 여기 소문자 L을 제곱했어요. 어렵지 않죠? 자, 그럼 이제 다 됐습니다. 이제 부피를 구하면 돼요. x의 값은 여기 0부터 여기 h까지 움직이죠. 그러면 0부터 h까지 적분하면 됩니다. 해서 부피는 인티그럴 0부터 h까지 h제곱분의 단면적 l제곱 x제곱 이걸 적분하자. 됐죠? 그러면 h제곱분의 l제곱 하는 건 상수니까 그냥 나가면 되고 x제곱을 적분하면 3분의 x의 3승 0부터 h까지 구간을 적용합니다. x에다가 h 대입한 거에서 0 대입한 걸 빼줄 텐데 0 대입하면 3승도 0이니까 0이죠. 그렇죠? h 대입하면 h의 3승이죠. 해서 h제곱분의 l제곱에 3분의 h 3승이 곱해진 거죠. h의 제곱 약분합니다. 계산하면 3분의 대문자 l제곱 곱하기 h다. 어렵지 않죠? 정사각뿔의 부피는 그 정사각형, 밑면을 이루는 정사각형의
한 변, 대문자 L, 그거 제곱한 것하고 거기다가 높이 H 곱한 거. 이렇게 하면 사각 기둥의 부피가 생기는데 그 사각 기둥의 부피의 3분의 1이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어렵지 않죠? 예,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는 부피를 구하는 첫 번째 방법을 배워봤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원통체를 이용하는 건데 다음 시간에 할 거고요. 예, 이번 시간에 배운 첫 번째 방법은 단면적을 적분하는 거다. 중요한 것은 단면적을 계산해야 적분도 하는 거니까 단면적을 구하기 쉬운 쪽을 단면으로 선택한다. 그렇다면 독립변수는 뭐냐? 단면의 수직인 축이 독립변수의 축이다. 어렵지 않죠? 예,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대부분 회전체는 원판이 생기는 것이 단면이 되게 설정을 해주면 된다. 어렵지 않죠? 예,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했습니다.